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이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수행했던 문제들에 대한 풀이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문제 풀이가 이제 활동 전이에 대한 내용이었죠. 첫 번째 문제는 이제 뉴런의 마귀는 막단 맥질에 이 세 종류가 있고 각각의 명칭과 이제 언제 열리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A, B, C의 명칭 보면은 B 같은 경우는 이제 칼륨이 있다고, 칼륨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B 같은 경우가 칼륨 통로겠죠. 당연하겠지만 여기 얘네들은 이제 전압 의존성 통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전압 의존성 칼륨 통로가 되겠죠. 그리고 뭐 여담이지만은 전압 의존성이 아닌 칼륨 통로도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래서 그 녀석들이 마이너스 70이라는 휴지 전위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전압 의존성이라고 한정돼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A는 뭘까요? A도 결코 뚫려 있으니까 통로는 통로인데, 나트륨과 칼륨의 이동에 관여한다고 했으니까 A 같은 경우는 이제 전압 의존성 나트륨 통로겠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ATP를 소모하고 있어요. 즉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얘기죠. 에너지를 소비해서 수송을 시키는 기작이니까 이거는 능동수송에 해당할 거고요. 나트륨을 바깥쪽으로, 칼륨을 안쪽으로 이제 보내는 그런 역할의 막수성체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A 그 다음에 2번에 A와 B에서 이동의 이동 방향을 써라. 이온의 이동 방향. 자, A는 전압 의존성 나트륨 통로죠. A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죠. 왜냐? 나트륨 농도가 밖에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형태가 되겠고요. 칼륨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통로를 통해 유출될 겁니다. 자, 이유는 칼륨의 농도가 바깥보다 안쪽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A, B, C 각각의 단백질 활동정이 발생 중 어느 시기에 작동되는지 쓰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나트륨 같은 경우는 이제 탈분극 시기에 열리게 되겠죠. 그리고 칼륨 같은 경우는 이제 재분극 시기에 열리게 되겠습니다. 뭐 과분극 때도 열려 있다라고 하긴 하는데, 활동전이 과정에서 과분극은 재분극의 이제 일부분으로 좀 보는 경향성도 있어서 그냥 재분극이라고 해도 별 탈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펌프는 항상 작동한다 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펌프는 멈추면 안 돼요. 계속 이제 이온의 농도 기울기를 항상 나트륨은 바깥쪽이 높게, 칼륨은 안쪽이 높게 이렇게 항상 유지를 시켜 놔야지 정상적인 자극의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트륨 칼륨 펌프는 항상 작동하게 됩니다. 자, 다음 이제 밑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역지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발생한 활동 전이를 나는 이 신경세포막의 일부에서 어떤 시점에 이온 이동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 그림을 먼저 볼게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게 이제 칼륨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녀석이 이제 칼륨 통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얘는 지금 나트륨이 이걸 통해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나트륨 통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녀석들은 이제 전압 의존성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를 보시면은 A, B, C, D 구간이 있는데 1번에 보면은 구간 A, D는 활동전이 과정 중 각각 어떤 과정인지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A, B, C, D가 현재 막전이가 어떤 상태냐, 뭐 그냥 그걸 물어본 건데, A 같은 경우는 이제 분극 상태 마이너스 70 휴지 전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겠죠. P는 이제 마이너스 70으로부터 막전이가 상승했으니까 막전이가 상승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자? 탈분극이라 하자. C는 이제 탈분극 된 게 다시 휴지전이 쪽으로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B에서는 이제 올라가니까 탈분극이죠. 다시 휴지전이로 돌아오는 것을 무엇이라 하자? 재분극이라 하자. 그 다음에 D는 이제 휴지전이로 다시 돌아와서 분극 상태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요 과분극에 대한 얘기는 이제 뒤에 마지막 문제에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2번에 현재 나는 ABCD 구간 중 어떤 구간에 해당하는지 쓰고, 자, 현재 나 같은 경우는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나트륨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현재 나는 ABCD 구간 중 어떤 구간에 해당하는가 라고 한다면은 바로 탈분극 구간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이온 이동 상태 및 이온 동로 개폐 여부와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하라고 했죠. 탈분극 상태다. 그 이유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트륨 통로가 열려 나트륨이 신경세포 내부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3번입니다. 만약 나의 전압이동성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면 축사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할 때 막전이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것을 좀 알자라는 겁니다. 실제로 신경 독소라고 하죠. 어떤 신경을 마비시킬 수 있는 그런 독소들 중에서 이런 기능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분명히. 자, 전압 의존성 나트륨 통로가 제대로 열리지 않을 때라고 봅시다. 전압 의존성 나트륨 통로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Na의 나트륨의 유입량, 통로를 통한 나트륨의 유입량, 통로가 이제 제대로 열리지 않으니까 나트륨 유입량 자체가 떨어지겠죠. 자극을 받아도 나트륨의 유입량이 제대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극 시 나트륨 통로의 유입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나트륨, 자, 이거를 이렇게 상승시키는 거, 탈분극을 쫙 일으키게 하는 게 나트륨의 유입됨으로써 나타나는 건데, 나트륨의 유입량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탈분극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탈분극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지는, 조금 좀 더 이렇게 그려볼까요? 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탈분극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지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독소가 바로 TTX라고 하는 녀석이야. 테트로 플레임을 하면은 테트로도톡신이라는 게 되고요. 이 녀석은 바로 보거독을 구성하는 주 성분이 되겠습니다. 자, 전압의존성 칼륨 통로가 제대로 열리지 않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본다면은 이제 이렇게 오겠죠. 통로가 열렸을 때 칼륨의 유입량이 떨어지게 되겠죠. 정상보다 떨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탈분극이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근데 이제 활동적인 최고점을 찍었는데 칼륨 통로로 인해서 칼륨이 유출되니까 확 떨어집니다. 확 떨어지는데 칼륨 통로가 이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칼륨의 유출량이 이제 재분극 시기에 정상인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게 되겠죠. 물론 이제 전압 의존성이 아닌 칼륨 통로도 있고요.
또한 나트륨 칼륨 펌프가 계속적으로 이제 작동을 해가지고 이제 이온들을 순환시켜주기 때문에 막전이가 어쨌거나 돌아오긴 할 겁니다. 다만 이제 쭉 해가지고 이렇게 휴지 전이까지 돌아오는데, 아이고 그림을 좀 다시 좀 잘 그리면, 어쨌든 휴지 전이까지 돌아오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리게 되겠죠. 산화이동성 톨로가 이제 망가졌을 때는 이런 그래프를 그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크림카는 어떤 유런에 역지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한 지점 세점 확정이다. 됐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세포안과 세포 밖 중 하나이다. 자, 봅시다. 일단 나트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세포막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이 바로 바깥쪽이 되겠죠. 다음에 나트륨의 방향성은 안쪽으로 들어온다 했죠. 그래서 여기가 안쪽, 여기가 세포 내부 이렇게 되겠습니다. 1번의 기억과 니은 각각 어떤 부분의 세포 안과 세포 밖이 결정한다. 결정했죠? 자, 그 이유를 나트륨 이동과 연관지어 쓰세요. 자, 그 이유를 나트륨 이동과 연관지어 얘기해봐라 라고 한다면은, 나트륨은 통로를 통해 세포, 모든 세포는 아니니까 뉴런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T1과 T2 중 나트륨의 막투과도가 높은 지점을 써라. 막투과도는 특정 물질을 얼마나 막을 잘 통과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척도입니다. 자, 즉, 이제 이게 특히나 이온 같은 경우는 통로가 반드시 열려 있어야지만 이동을 하잖아요. 즉, 이온들의 막투과도는 당연히 통로 개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통로의 숫자, 열려있는 통로의 숫자에 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트륨의 막투과도가 높은 점을 써라. 자, T1과 T2 중 당연히 어디겠습니까? 막투과도가 높은 지점은 당연히 T1이겠죠. 왜냐? 나트륨이 들어와야 활동전이, 즉 탈분극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탈분극이 발생하는 T1 시점에서 나트륨의 막투과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나트륨의 막투과도가 높은 곳은 T1이다. 이유는, 자, 이유를 이온 통로의 개폐와 관련해서 설명하여라 라고 한다면은, T1 시점이 탈분극 시점이니까요. 탈분극 시점이므로 이때 뭐가 열려 있습니까? 나트륨 통로가 열려 있기 때문이다. 자, 요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자, 3번. 나트륨과 칼륨은 T2일 때 이온이 기억에서의 농도, 분해 니은에서의 농도가 큰 것의 이온을 쓰고 이유를 간단히 서술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T2일 때 이온의 기억에서의 농도, 분해 니은에서의 농도가 높은 것은 당연히 나트륨일 겁니다. 자, 일단은 요 표시 있잖아요. 요 표시. 이거는 이제 기억에서의 농도, 즉 안쪽에서의 농도, 분해 바깥쪽에서의 농도, 즉 안쪽과 바깥쪽의 농도 비를 이야기한 거죠. 즉 이 녀석이 1보다 크냐 작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판단해서 나트륨 이온이 이제 어디에서의 농도가 더 높은가, 그런 것들을 표시하기 위한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런 표시 굉장히 잘 나옵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자, 나트륨 같은 경우는 바깥쪽의 나트륨 농도가 항상
높죠. 그리고 안쪽에 농도가 항상 낮습니다. 그쵸? 그래서 기억에서의 농도분의 니은에서의 농도는 이제 기억이 안쪽이니까 낮아요. 니은이 바깥쪽이니까 높아요. 그래서 1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요거는 나트륨 같은 경우는. 그런데 칼륨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안쪽에서의 칼륨 같은 경우는 안쪽이 높고 바깥쪽의 칼륨 농도는 낮아요. 따라서 칼륨의 이거는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기억이 높고 니은이 낮으니까요. 분모가 크면 클수록 값은 작아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티트윌 때 이온의 기억의 농도, 니은의 농도가 높은 것은 나트륨이다. 이유는 뭐라 하겠습니까? 나트륨의 경우는 항상 이런 외부가 에서의 농도가 내부에서의 농도보다 크고, 칼륨의 입장에서는 어떻다고요? 칼륨의 경우는 항상 외부의 농도가 내부의 농도보다 낮다. 이래서 이제 T2일 때 이온의 기억의 농도분의 니은의 농도가 높은 것은 나트륨입니다. 칼륨은 1보다 작고 나트륨은 1보다 크니까 당연히 나트륨이 더 크게 되겠죠. 활동 전이 마지막 겁니다. 가는 어떤 세포의 신경 자극을 1회 주었을 때 활동 전이래. 나는 가의 어떤 식의 막전이야 기온, 기억권 이온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권 이온은 각각 어떤 이온인가? 탈분극식이든 재분극식이든 과분극식이든 항상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나트륨의 농도는 항상 세포 외부가, 즉 바깥쪽이 높고, 칼륨은 내부가, 안쪽의 농도가 높다고요. 세포 내부에서 요거 이제 미리몰, 몰 농도를 얘기하고 있죠. 농도가 세포 내에서 기억이 더 높아요. 그럼 당연히 이 녀석이 뭐겠습니까? 칼륨일 거예요. 니은이 뭐라고요? 나트륨이라고요. 즉 기억은 뭐다? 칼륨 이온 이고요. 니은은 나트륨 이온이겠죠. 그 다음에 B를 보겠습니다. B에서 활동 전이의 발생 여부를 쓰고 그 의의를 나트륨 전압변성 나트륨 동화와 관련해서 쓰세요 라고 보시면은, 탈분극식이 BC가 전부 다 탈분극인데, 그쵸? 휴지 전이보다 막전이가 상승되어 있으니까 탈분극이겠죠. 상승되어 가고 있으니까 또한. 그런데 B는 이제 B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이고요. C 같은 경우는 확 치솟는 구간이에요. 활동 전이의 전이가 바로 활동 전이의 정의가 급격한 막전이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B와 C 중에서 활동 전이는 바로 C가 이 구간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B는 탈분극인데 활동 전이가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급격한 막전이의 변화가 C에 비해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한 활동 전이가 발생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역치죠. 역치. 여기 보면은 이 마이너스 50 라인을 대충 한 마이너스 50이라고 해봅시다. 하여튼 마이너스 50 라인을 찍었을 때 확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탈분극이 마이너스 50을 찍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활동 전이가 발생한다. 이 마이너스 50이라는 전이값은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 기준값이라 해서 이것을 무엇이라 하자? 바로 역치 전위라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쵸? 또한 자, 급격한 막전이의 변화, 탈활동 전이가 발생하려면은 반드시 나트륨 통로가 열려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즉 나트륨 전압이동성 나트륨 통로가 열려야지만이 나트륨이 유입을 할 거고, 그로 인해서 급격한 막전이 변화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역치 전이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전압 의존성 나트륨 통로가 열리기 위한 자극의 최소값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즉, 뭐 여러 요인에 의해서 탈분구가 일어나요. 기본적으로 양이온의 유입, 어떤 지점에서 양이온이 세포 내부에서 이제 증가하였을 때 막전이의 탈분극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건 이제 이온의 유입이 가장 큰 요인이긴 하지만은 다른 요인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자극이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탈분극이 일어나는데, 이 탈분극이 역치전이를 넘게 되면은, 이 역치전이를 찍었으면은 비로소 전압에서 나트륨 통로가 완전히 열린다는 얘기는 이제 그 지점에 있는 모든 나트륨 통로들이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애들이 열려서 급격한 막전이 변화, 나트륨이 확 유입되면서 급격한 막전이 변화인 활동전이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걸 정리하자면 B에서의 활동전이 발생 여부를 이제 체크해라. 발생 안 한다. 어디서? 활동전이 B에서 활동전이가 발생을 안 한다. 그 이유는 전압에서 나트륨 통로와 관련되어 쓰세요. 이 역치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나트륨 통로가 이렇게 쓰는 게 좋겠네요. 나트륨 통로가 모두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역치를 넘어야지만이 나트륨 통로가 열린다라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역치를 넘지 못해서 나트륨 통로가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과분구, 이제 3번에 보면은 과분구 얘기예요. 자, 바로 여기인데요. 휴지전이, 이거 빨간 펜으로 해야겠다. 요게 이제 휴지전이 라인이죠. 근데 이 구간, 여기를 보시면요, 휴지전이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휴지전이보다 더 떨어져 있어요. 자, 휴지전이보다 확전이가 내려갔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바로 과분극이라 하죠. 과분극이라 하죠. 자, 기본적으로 과분극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휴지전이를 도달했음에도 칼륨 통로가 열려 있어서 또 칼륨의 유출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자, 과분극이 일어나는 거는 왜다? 휴지전이에 도달해도 칼륨이 계속, 아이고, 왜 이렇게 써? 칼륨이 계속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과분극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이죠. 과분극이라고 하는 것은 휴지전이보다 이제 막전이가 내려가 있는 상태를 과분극이라고 하고, 활동전이 발생 과정에서 재분극 막바지에 이러한 과분극이 나타나는 이유는 휴지전이에 도달했어도 칼륨 통로가 계속 열려 있어서 칼륨이 계속 유출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에서 휴지전이가 이하로 막전이가 내려가는 이유는 무엇이다? 바로 여기 제가 위에 요런 이유죠. 휴지전에 도달해도 칼륨이 계속 유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지칭하는 용어가 바로 뭐다? 여기는 과분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활동 전이에 대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